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는 처음 나섰을 때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자기가 그 박근혜 대통령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새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때 서울시장을 처음 출마했습니다. 서울시장을 처음 출마하고 나서 자기가 서울시장부터 먼저 하고 이 대통령을 가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장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그것도 모르고 대통령을 하려고 조직 없이 대통령을 하려고 나서다가 결국은 이 좌파 세력 박원순한테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민주당에 갔는데 이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이 사람이 좌파 세력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고향이 북한의 원산이기 때문에 좌파 아니고 싶어도 통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서가지고 우연히 남은 사람들 보기에는 좌파 세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자기들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하는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념 싸움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경합을 벌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직이 기존 옛날에 참여연대라고 있습니다. 노무현 세력들 그 세력의 표에 의해서 결국은 안철수도 그 당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눈치가 빨랐으면은 따로 새로 자기가 돈이 없습니까? 새로 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하면 될 것인데 그 정치를 못하면서 민주당에서 나와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대통령 나서기 위해서 저쪽에 나도 순창에 있는 정동영이를 불러내고 또 산에 찾아가서 산에 있는 손학규를 불러내어서 그렇게 정치를 한답시고 그렇게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을 생각해 보면은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현재 평화민주당 정동영 후보, 정동영 대표, 그 다음에 우리 경상도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렇게 두 사람을 끄집어내는 상태입니다. 이 정동영 대표는 전라도의 구시대의 대표적인 구심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이고 그 다음에 박지원은 목포 지역의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번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들 저끼리 서로 또 갈라지게 되십니다. 당대표 자리에서. 경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를 따라서 손학규 대표하고 왔는데 손학규 대표한테 대표를 맡겨놨더니만은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유승민은 자기가 창당했으니까 그걸 조금 공천을 할 적에 자기가 창당하니까 자기 지분이 있으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하자고 자기가 대표를 하다가 서로 싸움이 벌어져서 지금 유승민 대표는 바른미래당을 자기가 창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학규 대표가 워낙 우겨가지고 이제 바른미래당을 나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하게 되십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정동영 후보도 내년 국회의원에 정동영 후보와 손학규 대표가 지금 정의당 그 좌파 세력들 정의당과 손잡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나 정동영 대표의 그 전라도 구 세력을 살리려고 비례대표를 먹자. 그 다음에 손학규 대표도 자기가 투표에서 잘 안되니까 비례대표로 당을 살리자.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기하고 같이 짝짝꿍을 해서 4대1의 패스트트랙 그 다음에 공수처 통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과시키고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밑바탕에는 누가 있었느냐? 안철수 대표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안철수 대표는 박원순 이 좌파 세력과 정동영, 손학규 이런 구시대의 인물들, 이 세금을 축내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을 전멸시켜야 되는데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다 끄집어낸 인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력들을 철저하게 투표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의 이 국회의원 수는 점점 더 전국의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만 뽑아야 됩니다. 지역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뽑으면 250명이 됩니다. 여기에 대도시에 이 인원수만 많지 대도시에는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어서 개발할 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이 구역을 정리하는데 한 3분의 1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는 인구를 많이 찍어도 국회의원을 예를 들어서 구역별로 따라서 그 구별로 구에 갑을 있는 지역은 그 구별로 그렇게 투표를 하면은 국회의원 수가 3분의 1이 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서울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도시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이런 대도시 지역에는 국회의원을 줄일 수 있고 각 농촌 지역이나 인구수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그 대도시는 인구를 많이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한 명 뽑는 식으로 그렇게 구별로 하면은 갑을 있는 지역도 없애고 이렇게 하면은 국회의원 수를 거의 210명까지 줄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 인원수를 조정하는 현명한 국회의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과거의 썩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4월 15일 2020년 심판을 해줘야 이 나라가 발전을 합니다. 감사합니다.